네, 우리 당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디스전 시작하겠습니다. 정준길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남을 죽이고 미사일도 펑펑 쏘아대고 있는 김정은을 북한의 실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지금 기사를 보면요. 문재인, 북 독재 싫지만 김정은 지도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제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장님,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을 대하는 시각, 이 도대체 어떤 시각입니까? 글쎄요, 문재인 대표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너무 한량 없이 너그럽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탄핵당한 우리 박 대통령께는 큰 비난한 게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측근을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친인척도 하루아침에 숙청하고 더군다나 형마저도 화학 무기를 이용해서 살해를 하는 그런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한다.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애매제인, 이렇게 모호제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매사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도요.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을 시도해보겠다. 그리고 사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대화로 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 무슨 말입니까?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 대표가 그 말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수 정부가 북한을 비난한 걸 빼고는 한 것이 뭐냐 이렇게 또 비난했어요. 네. 그죠? 우리 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참 비난을 잘하면서도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아니 제가 물었는데 뭘 다시 반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이신 분이라면 네. 그런 거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 지금 그분이 설명을 안 했으면 단장님도 저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죠.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이 무엇인 것 같다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철수 전 후보를 보는 것 같은데 말만 있고 콘텐츠가 없으니까 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긴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 말이 과거 햇볕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하면 그건 참 문제가 크죠. 다 잘 아시겠지만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실패한 걸로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북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북한의 퍼주기 햇볕 정책이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을 햇볕 정책이 전혀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햇볕 정책을 다시 다시 하겠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딱 부러진 어떤 의사표시를 말 안 해요. 근데 보통요 대선 후보가 되면은 자기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애매모호문이라는 좀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귀엽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애매제인. 애매제인. 그게 더 훨씬 더 좋네요. 그게 훨씬 애매모제인 하니까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영어 같지 않아요? 애매제인? 애매제인. 이거 좋네요. 네. 애매제인이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채널 A에 출연해서도 사드를 다음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멘트로요. 예. 모든 이렇게 종편의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패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외교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애매 답이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답. 이건 또 예. 뭔가요, 지금?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도 없고 네. 그다음 또 다음 정부로 뭔가 미루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어떻게 도대체 해결하겠다는 거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네. 더군다나 우리와 다르게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도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본인의 권력력을 쟁취하기 위한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저는 국민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대선 후보라고 하면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제시, 그리고 방향, 그리고 해결책까지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유 교수님이 차라리 대통령에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 대안과 비전을 그러면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냥 잠시 그거 한번 해볼래요? 내가 MA제인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얘기할지.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저한테 물으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후보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네. 우리 유여의 대선 후보께서는 네, 네.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지금대로 하면 되죠. 사드 배치하고요. 다 합의 끝난 건데 뭘 자꾸 묻나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찾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별걸 다 합니다. 제가 아주.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에 대해서는 덜 대결적인 방법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뭐 노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그리고 안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네. 다만 뉴욕 타임즈와 서로 인터뷰 논의를 하면서 과거에 문재인 대표가 했던 발언, 그 발언까지 포함해서 기사화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속을 한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 전 대표가 사실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한미 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문 전 대표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편향적이고 비틀어진 시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지금 사실은 사드 압력을 가해오는 중국이나 또는 이런 사드를 배치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독재 정권인 북한에 대해서는 노라고 제대로 한마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에 대해서는 노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재인 대표는 상당히 사고가 편향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현재의 한미 관계가 상당히 일방적이라고 지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바로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노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말을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말한 적이 없다. 그렇죠. 본인이 작성한 어떤 다른 문건에는 네. 그 내용이 있는 거죠. 대남집에는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뉴욕 타임즈 기자가 문재인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알고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데는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인은 왜 과거에 미국에는 노해야 되냐. 그러니까 국제관계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뭐 좀 우호적으로 지내야 된다. 뭐 한미관 동맹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는 국내 정치에서는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본인이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랑 비교해 볼 때 좀 모순적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집어넣는 무슨 말인지 거죠. 알 것 같아요. 이건 절대로 제가 문재인 후보를 뭐 비하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데요. 그냥 일단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야 되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네요. 제가 이제 평소에는 누가 만약에 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 이러면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남이 쓰레기 봉투에 남아있는 자리에다가 내 쓰레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또 분리수거를 안 하고 대충 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냐고 물으면 대충 땅에 묻기도 하고 이렇게 버린다고 대답을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여성들 수다 떠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쓰레기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잘 묶어서 잘 버리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거네요. 딱 적정한 비유는 아닌데 오히려 뭐 좀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중심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미국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또 자주권이나 또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진 분들한테는 가서 또 미국에 대해서 차주권을 가져야 된다.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했던 얘기들을 전부 모아보면은 논리 일관성이 없고 원칙이 없는 그런 상황이 근데 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게 외교적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적절한 대응을 잘 하는, 임기응변 이런 거에 되게 좋은 게 아닌가 했는데 또 한마디로 생각해보면 애매모호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에 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은 말한 적은 없지만 그 전에 대담집에서 인용을 해서 사용된 거였으니까 그 문 전 대표의 과거 생각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 안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좀 정확한 본인의 입장을 말할 필요는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거는 안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그 단장님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도 하시던데. 저 말입니까? 네. 저는 아직 대선 후보가 아니라서. 아니 여기서도 이분도 이쁘다고 하고 저기서도 이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모순적인 게 아니죠. 네. 이분은 이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저분은 저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니까 그건 모순 관계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스를 잘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요. 또 문 전 대표의 편향적이고 비틀어진 시각이 드러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요. 최근 사드 압력을 가해오는 중국이나 독재 정권, 북한에 대해서는 또 노라고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미국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대담집에서 인용을 했던 어쨌거나 뭐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정말로 반미 감정을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우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니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반미 감정, 발음도 세네요. 감정을 부추기게 되면 안 되는데 우려는 나올 수 있죠. 이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드 문제가 안보의 문제이냐 외교의 문제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본질적으로 이건 안보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외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시각과 중국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좋아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중국이 상당히 북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를 막을 수 있는데도 자기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방어 체제로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를 부득이 결정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안보의 문제인 것이지 외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장님, 사드는 안보인가요? 외교인가요? 본질적으로 안보로 봐야죠. 안보죠. 이건 외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국민의 안보입니다. 안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집에서 저녁에 주무실 때 문 어떻게 하세요? 다 잠그시죠. 그렇죠. 안보. 옆집에 가서 인사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뭐 얘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예를 들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결국 외교의 영역에 본질적인 양보할 수 없는 외교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안보와 국민의 주권에 관계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가 뭐 외교와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안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외교 문제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마치 문재인 전 대표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중국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접근을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는데요. 얼마 전에 누군가의 회고록에서요. 어떤 회고록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약간 애매한 이야기들을 했던 게 문제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도 명확하게 처리가 됐나요? 그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과 관계되어져서도 계속적으로 남한의 인권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것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것을 오히려 걱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같이 짚어볼 문제가 그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죠.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너무 저는 이상한 게 왜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넘어가죠?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최서영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면서 묻혔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좀 재확인을 해서 이분이 과연 그 안보관이나 대북관이 나라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지 부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검증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 주제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매사에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문 전 대표가요. 참 확실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엄정한 구속 수사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박 대통령님과 우리 당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고 엄정하고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참 이중잣대 그런 걸 적용을 하는데 네. 뭐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대선 때까지 수사를 유보를 하기로 했던 사례도 있고 사실 또 탄핵이 이미 국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걸 오로지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 내지 도구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될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뭐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 유명한 영화 친구의 마지막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색하게 하지 예. 마세요. 그만했다. 많이 묻었다 아이가. 어색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문재인 전 대표님, 참 이상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정말 모든 것을 아우르고 애매모호하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보를 생각해주는 그런 강직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참 의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애매제인, 뭐 이렇게 모호제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매사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도요.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을 시도해보겠다. 그리고 사드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대화로 하겠다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 무슨 말입니까? 네, 뭐 방금도 드렸지만 문 대표가 그 말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수 정부가 북한을 비난한 걸 빼고는 한 것이 뭐냐 이렇게 또 비난했어요. 네. 그죠? 우리 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참 비난을 잘하면서도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아니 제가 물었는데 뭘 다시 반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이신 분이라면 네. 그런 거 보다 덜 후보가 되면은 자기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애매모호 문이라는 좀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귀엽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애매제인. 애매제인. 아, 그게 더 훨씬 더 좋네요. 그게 훨씬 애매모제인 하니까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영어 같지 않아요? 애매제인? 애매제인. 아이고 좋네요. 네. 애매제인이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채널 A에 출연해서도 사드를 다음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멘트로요. 예. 모든 이렇게 종편의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패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외교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애매 답이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답. 이것도 예. 뭔가요, 지금?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도 없고 네. 그다음 또 다음 정부로 뭔가 미루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해결적인 방법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 지금 그분이 설명을 안 했으면 단장님도 저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죠.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이 무엇인 것 같다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철수 그 전 대표 후보를 보는 것 같은데 말만 있고 콘텐츠가 없으니까 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있긴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 말이 과거 햇볕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하면 그건 참 문제가 크죠. 다 잘 아시겠지만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실패한 걸로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북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북한의 퍼주기 햇볕 정책이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을 햇볕 정책이 전혀 막지 못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햇볕 정책을 다시 다시 하겠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딱 부러진 어떤 의사표시를 말 안 해요. 근데 보통요, 대선
네, 우리 당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디스전 시작하겠습니다. 정준길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남을 죽이고 미사일도 펑펑 쏘아대고 있는 김정은을 북한의 실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지금 기사를 보면요. 문재인, 북 독재 싫지만 김정은 지도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제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장님,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을 대하는 시각, 이 도대체 어떤 시각입니까? 글쎄요, 문재인 대표는 그 김정은에 대해서는 너무 한량 없이 너그럽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탄핵당한 우리 박 대통령께는 뭐 비난한 게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측근을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친인척도 하루아침에 숙청하고 더군다나 형마저도 화학 무기를 이용해서 살해를 하는 그런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한다.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지, 저는 뭐 본인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어떻게 도대체 해결하겠다는 거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네. 더군다나 우리와 다르게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도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본인의 권력력을 쟁취하기 위한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저는 국민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대선 후보라고 하면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제시, 그리고 방향, 그리고 해결책까지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유 교수님이 차라리 대통령에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 대안과 비전을 그러면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냥 잠시 그거 한번 해볼래요? 내가 MA제인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얘기할지.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저한테 물으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후보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네. 우리 유여의 대선 후보께서는 네. 네.